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 간단합니다. 돈 많은 아빠가 아들에게 재산 물려주는데 세금 안 내고 싶었던 겁니다. 거기서 출발해 무사히 재산 물려받느라 온갖 방법 동원하다가 대통령 비선 실세에게 말 사주고 뒷돈 주다가 들킨 거 그냥 그겁니다. 이게 무슨 인류 공용을 위한 한 인간의 위대한 투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법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웃긴 소리 좀 하지 맙시다. 당했다는 피해자의 재산이 어떻게 오히려 늘어납니까? 강도가 돈 챙기고 피해자 집에 더 큰 금괴를 두고 왔어요. 그게 당한 겁니까? 서로 주고받은 거지. 그리고 판결 해설 기사 쓰는 기자님들도 사기 좀 치지 맙시다. 그냥 삼성이니까 풀려나가잖아요. 삼성이 당신들 아빠도 아닌데 뭘 그렇게 구구절절 변명을 해줍니까? 사법부도 언론도 그렇게 삼성 앞에서 알랑방구만 안 껴도 삼성이 이렇게는 못하죠. 삼성과 맞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알랑방구는 끼지 말자 우리. 예. 쪽팔리지 않습니까? 집행유예 뉴스 듣고 생각합니다. 쪽팔리게는 살지 말자. 김어준의 다짐이었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님, 법무법인 동안에 겨우 사무장하고 계십니다. 사무장이 겨우는 아닌데 부장판사로서는 국내 유일해. 세계 최초에. 은하계 최초죠. 예, 기네스북 보유자. 자, 앞으로 이제 여러 번 할 테니까요. 어차피. 오늘은 이 뭐랄까요. 이 판결의 성격 규정, 내용의 성격 규정, 핵심, 요약, 이런 정도로 한번 해보죠. 이 판결을 듣자마자 저는, 이게 쪽팔리게 살지 말아야지. 거꾸로. 정말 쪽팔린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쪽팔려 해줄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판사님 무슨 생각 드셨어요? 예상 외로. 예.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다. 저는 무죄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돌아가는 분위기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그 재판부의 성격으로 봐. 예. 예. 과거의 행적으로 봐. 네. 무죄까지도 막 내려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 판결처럼 예. 국회에서의 위증한 부분은 유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나머진 전부 무죄하지 않겠느냐. 그건 전망이고. 예. 라는 생각을 했었죠. 예. 실제 내용을 보고는 또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이게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인데. 예. 우리 이렇게 시쳇말로 벗었다는 거 있잖아요. 홀딱 벗었다? 뭐 내렸다. 예, 딱 그 느낌이 딱 들었어요. 이게 홀딱 벗고. 대충, 무슨 일이 아닌데. 대충 자기 방어를 하느라고. 예. 예. 이렇게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 홀딱 벗고 덤빈 겁니까? 다 그랬다고 보기는 뭐한 게 예. 사실 이 지금 판결에 나타난 논리를 그대로 관철하면 예. 그러면 유죄가 인정된 부분도 무죄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논리대로라면. 예, 전부 무죄를 했다가는 예. 정말 난리가 날 테니까. 예. 그래서 일부 이제 유죄. 약한 거 약간 살짝 걸어둔 겁니까? 네. 예. 그 정도로 홀딱 벗었다? 네. 자, 그럼 들어가 주세요. 성격 정리가 끝나고 나서 홀딱 벗은 판결이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게 이제 피해자로 만들어지고 전부 다 박근혜, 최순실에게 떠넘긴 거다. 예. 보수의 본력이라고 생각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랑하는 분들은 거리로 뛰어나와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아까 밖에서 공장장님 말씀 들으면서 정확하게 짚으시는구나. 네. 네. 이거 박수 칠 때가 아니죠. 예, 진짜 그야말로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나쁜 사람을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유한국당. 재판도 안 해놓고. 자유한국당에서 절반 정도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애국당도 뛰어나가야 되고, 지금 박사모도 뛰어나가야 되고, 모든 걸 다, 나쁜 사람 2명이 다 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은 일방적으로 당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게다가 이 재판부에서 이제 최순실 씨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릇된 모성애가 지나쳐서. 그릇된 모성애. 사실 최순실 씨에 대한 평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럴 줄 몰랐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 또 떠넘기고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는. 다 떠넘겨버린 거예요. 야, 그 성격은 그러하고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사실 이거 예상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5년 떨어졌을 때 판사님하고 며칠에 걸쳐서 요거 이제 집행유예 하려고 하는 네.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렇게 하나하나 짚었었어요. 그죠? 짚었었는데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좀 칼이 허공에 둥둥 떠 있다고 지금. 문영표 이사장 뭔가 강도가 일을 하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는데 휘두른 사람이 사라지고 칼만 남았어요. 맞아요. 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중에 대법원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뭐 특검이 상고하겠다고 바로 의사를 밝혔으니까 대법원 가서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가는데 사실 이제 여러 개의 강이 나중에 바다로 한꺼번에 이제 모이듯이 모든 사건은 대법원으로 모이거든요. 문영표 전 이사장 사건을 가지고 이 판결을 들여다봤을 때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 것인가 쉽지 않을 겁니다. 서로 앞뒤가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영표 이사장은 결국은 자기가 한 걸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걸로 뭐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삼성이 사라지다 보니까 삼성은 겁을 먹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럼 혼자 나서서 하게 된 거예요. 네. 허공에 둥둥 떠가지고 외롭게 지금.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왜 실형을 선고합니까? 박애주의자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 국외 재산 도피가 아니다. 네. 그게 우연히 외국이더라. 이런 건 논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진짜 웃긴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좀 일반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논리인데. 워딩의 전후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거는 좀 그런 게 이 사건에서 본질이랄까 핵심 쟁점은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이 되면 횡령이고 재산 도피고 범죄 수익은이고 줄줄이 다 들어가는 거고 네. 뇌물이 아니면 네. 그것도 다 줄줄이 아닌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연결.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었으니까 그건 당연히 무죄인데 자기들의 논리를 좀 더 강화하려고 여러 개 저러 개 이거저거 끌어쓰다 모아 보니까 결국 이거는 뇌물이 아니니까 재산 도피도 아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간 게 뭐냐면 여기서 문장이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코어 스포츠 코어 쪽에 넘어가는 돈이다. 이거는 최대한 뇌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재산 도피를 하려면 내 거를 외국으로 보내야 되는 건데 뇌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남한테 주려고 보낸 거니까 이거는 재산 도피는 아니다라는 것까지 나왔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웃기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한 게 그러면 이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니까 남은 거는 장소가 외국이라는 것밖에 안 남는다. 이런 워딩이었는데 아하. 근데 이제 그게 그거만 살려놓으면 그렇죠. 장소가 외국이니까 장소만 외국이었을 뿐 이렇게 그 논리 해요. 전개를 하다 보니 거기까지 간 거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도 웃기긴 웃깁니다. 웃기죠. 예, 그렇죠. 뭐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였죠. 홀딱 그냥 벗고.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렇잖아요. 말이 많다는 거는 자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예, 이것 쓰고 저것 쓰고 한 거죠. 비록 벗긴 하였으나 벗은 게 들키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얼기설기 꼬매가지고 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다 됐네. 이 재판과 관련된 본질을 얘기하고 이 몇 페이지짜리 판결문이에요? 아, 판결문은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보도자료가 나온 것이 한 19장 정도 됩니다. 보도자료도 엄청 기네요. 근데 보도자료를 근거로 이제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이 얘기하다니까 시간이 다 갔고 보도자료가 아니라 이제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저 며칠 나와야 돼요? 아니, 이게 딴 데서 안 하니까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세히 하는 수밖에.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러니까 오늘은 영차입니다, 이거는. 다루는, 영차 독대를, 인정 안 했는데, 예. 이건 지금 영차 독대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카운팅이 안 되는 건데요. 이 재판 판결 관련해서 전직 부장판사로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보통은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거나 가지고 있더라도 조심을 해요.
네. 왜냐하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전제로서 공과 사는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죠. 나는 뭐 성향이 보수적이든 혹은 진보적이지만 예. 그거 무관하게 판결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이게 그렇죠. 영원히 남는 판결문이니까요. 그럼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제가 지금까지 역대급 판결이 법원에서 나온 역대급 판결을 두 개를 꼽는데 하나는 한명숙 전 총리 판결이고 또 하나는 정몽구 전 현대자동차 회장 판결이거든요. 네. 참 역대급으로 쓰레기 판결들인데 능가합니다. 코멘트를 뭐 이 정도면 네. 역대급 쓰레기라고. 자, 영차 독대였고요. 예, 앞으로 몇 차까지 이정열 판사님과 독대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론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딴 거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합니다. 자, 오늘은 영차 독대였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 판사님이었고요. 이재용 판결 관련해서 앞으로 최소한 4차, 5차까지는 독대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 존중한다. 파이낸셜 뉴스. 삼성 심기 일전에 정도 경영에 매진하게 매일경제. 이재용 이제 앞만 보고 뛰어라. 서울경제. 어제자 주요 경제지에 이재용 부회장 석방 관련 기사들입니다. 심기 일전에서 앞만 보고 뛰어라. 아주 달려라 하니 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한술 더 뜹니다. 법리와 상식에 따른 사법부 존중해야 중앙. 특검 누더기 기소에 제동을 건 이재용 2심 동화.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거 아닌가. 조선. 상식을 들먹이고 특검을 야유하고 그리고 그중 갑은 역시 조선일보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기사죠. 예. 이재용 수감된 동안에 잠은 제대로 잤나 모르겠습니다. 판사 예찬도 있어요. 연합뉴스 정영식 판사에게 관심이 쏠린다며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이고 효율적인 소송 지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평가인지도 모르겠지만 자연인으로 성격이 대체 이 판결과 무슨 상관입니까? 점잖게 방아쇠를 당기면 살인이 안 되나요? 우리 언론들의 알랑방구 대단하지 않습니까? 삼성 광고 많이 받아서 부자들 되세요. 좋겠습니다. 아주. 김호준의 물개박수였습니다. 자, 물개박수 치고요. 네. 네, 오늘도 계속해서 그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동아일보 오면탑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 있을 때 KBS 드라마를 즐겨봤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있는데 거기서 재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이 성찰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황금빛 내 인생 드라마를 보면서 재벌이 어떻게 서민들한테 비치는지에 대해서 놀랬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YTN은 나와가지고 저기 이건희 회장 병문안 가는 거를 무슨 생중계를 했어요. 막 쫓아다니면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좋겠어요. 아주. 부자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 곧 상고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특히 이 부회장의 5가지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재산 국외 도피 부분을 무죄로 준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라는 논리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는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 언론이 이러고 있는 동안 외신들은 뭐 한결같이 비판하고 있는데 외신도 좀 전해주세요. 네, 한국에서는 재벌 임원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관행과 삼성공화국의 현실이 여전하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부회장이 석방되자 한국인들은 수십 년간 쌓아왔던 관행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재계 거물의 부패 혐의로 유죄를 받아도 철장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또 워싱턴포스트도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대통령 탄핵 등 지난 2년간 벌어진 특별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다라는 신호가 됐다는 건데요. 여전히 삼성공화국에 살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네, 표현을 삼성공화국이라고 했어요. 아예. 그 외에도 뭐 주요 외신들 몇 가지 전해주세요. 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요. 삼성 지도자에 대한 판결은 개혁에 향한 희망에 타격을 입혔다라고도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관행 폐지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사면될 것이라고는 다들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재판이 봐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블룸버그나 CNN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비판적입니다. 제3자, 다른 나라에서 보면 너무 명백하니까요. 예.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예, 판결이었는데,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판결인데, 당사자인 정영식 부장판사는 또 인터뷰를 해서, 자랑스럽게 인터뷰를 했어요. 오늘 내용이. 예, 조선일보랑도 인터뷰했던데. 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모두 입을 열었는데요.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난을 알고 있다라면서요.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생각이 정리되면 판결에 대해 담담히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결국은 사회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판사들에 대한 비난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역사의 기록자겠죠. 예. 돈에 굴복한 판결로. 그리고 비난에 대해서는 사회가 성숙해 가는 과정이다. 사회는 이미 성숙해 있어요. 예. 대통령도 탄핵할 정도로 그 사회 발전 정도의 근처에도 못 올 만큼 뒤처져서 우리 사회를 뒤로 아주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사회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겨우 몇몇 판사들이 온몸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예. 대단합니다. 이런 인터뷰로 조선일보는 또 정성스럽게 물타기를 해주고.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예. 삼성 관련해서도 할 말이 원래 많으신 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2심 판결도 자세히 보셨죠? 예. 자세히 좀 짚어주십시오. 예. 저는 이 판결은 정말 우선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가 기구에 의한 국민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되고, 이게 대법원에서 반드시 네. 파기 환송되어 가지고 네. 새로운 항소 심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재산 해외 도피 아니다. 마침 그냥 외국이었을 뿐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예, 이게 비율을 생각 안 해보셨군요. 이거. 아니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예. 예를 들면 도구란 문화재를 갖다 해외에 반출했을 때, 예. 그 해외 반출한 게 아니다. 그 받은 사람이 일본에 있었을 뿐이다. 아니 일본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외 반출이죠. 돈이 해외로 갔는데 예. 그리고 정상적으로 간 게 아니고 신고하지 않고 간 돈이 그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용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뇌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재산 해외 도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게다가 또 받은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예요. 예. 네. 페이퍼 컴퍼니인 줄 알고 보냈고. 결국에는 해외에 도피할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의도가 없었다. 네. 그냥 뇌물로 돈을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해외에 있었을 뿐이다. 그런 정도죠. 그런 예. 정도죠. 그것도 굉장히 웃깁니다. 아니 축구하다가 공이 이제 라인 밖으로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드리블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밖으로 찬 게 아니라 공이 밖으로 나간 것일 뿐이다. 뭐 예, 공이 선 밖에 있었을 뿐이다. 네. 예. 반칙은 반칙이에요. 그것도 밖에서 하면 정경유착이 아니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 과거에 뭐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뭐 문호발씨 사법학장이나 거액의 불법 대출 등 과거에 그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가 없다. 아니 그러면은 전형적인 폭력 사건과 다르다. 오른손을 주로 때렸는데 왼손으로 예. 때렸다 이런 거 아니면 아닙니까? 저 얼굴 때렸는데 뒤통수를 때렸다. 전형적인 폭력 사건이 아니다. 이게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네. 신종 사기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 아니다. 이게. 그러므로 사기 사건이 아니다 이런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제까지 말도 안 되는 보도 소리예요. 듣도 못한 사기 사건이 아니다. 네. 기발하기 때문에 더욱 매우 철화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 승계를 가지고 대통령한테 청탁 요구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경유착이 아니다. 나 이런 거 처음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정경유착의 정의를 본인이 정해버렸어요. 예. 매우 철화 안 합니까 이번에는? 석방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짜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억지 논리, 그 다음에 근거 없는 그런 어떤 주장들이 이번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도
인정하지 않는다. 야, 이거 대단하다. 사실 이 경영권 승계는 실제로 보면은 미리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를 한 흔적이 많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안종범 수석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민정수석한테 시켰고. 실제로 이제 네. 그 고용복지수석에게 네. 이 제일모직하고 이 삼성물산의 어떤 그 합병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고 또 심지어 민정수석실에서도 아까 그 네. 페이퍼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라는 걸 미리 파악하고 갔고 저쪽은 저쪽대로 아니 그러면 지금 재판부 주장대로 하자면은 정말 건실하게 앞만 보고 사업을 하고 있는 이재용 씨를 갖다가 밀실로 불러다가 협박해가지고 돈을 갈취했다. 그리고 돈을 뜯겼을 뿐 아무것도 그 대가로 받은 게 없다. 그러니까요. 그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청탁이 없었고 그냥 당했다. 피해자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말도 사중은 아니고 말을 이용만 했을 뿐인데 그 이용료를 또 산정을 못 해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용료를 산정할 수 없어가지고 이용료 산정을 하지 않고 말을 빌려 쓴 걸로 처리했습니다. 빌려 쓴 걸로. 정유라 아니면 그 말 100번 이 재판부의 판단 증거에 대한 어떤 판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말을 사줬기 때문에 최순실이 정유라를 위해서 그 말을 갖다 몇 번 바꿔요. 다른 그렇죠. 그 말에 대한 소유권을 없으면 바꿀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벤츠 자동차를 사줬는데 그 벤츠 자동차 마음에 안 드니까 볼보나 이런 걸로 바꿨는데 그건 내가 사준 게 아니라 그냥 빌려준 거다. 아니 차 빌려가지고 그걸 다른 차로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빌려준 거라고 하더라도 그 비싼 말을 갖다가 왜 사서 빌려줬느냐. 그건 정유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용료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정유라가 타다 가면 딴 사람 줄 거예요. 누구한테 줄 거예요. 줄 사람도 없어요. 정유라만을 위해서 산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빌려준 거고 빌려준 그 비용은 산정하기 어렵다. 그런 거 산정하기 힘들면 판사에서 내려와야지. 산정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산정하기 싫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산정해버리면 액수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뭐 수십억짜리 말을 한 번 타면 당연히 엄청나게 비싸게 빌려서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 계산해가지고 쓴 동안 해버리면 돈이 올라가고 그러면 집행유예를 할 수 없으니까요. 말이라는 것도 그것이 가장 좋은 어떤 상태일 때 아주 일정한 기간 타는 것이지 그 말 가지고 뭐 30만 킬로 40만 킬로 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의 그 가격이라는 것이 바로 불과 짧은 순간에 다 쓰여지는 사실은 가격인 것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저는 피해자 논리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이런 행위의 결과로 이재용 부회장이 그 지배권이 더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재산권이 강화됐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더 말하자면 피해자가 강도를 당하는데 더 부자가 되는 게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부자가 됐어요. 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이게 주고받았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그 안 보는 거죠. 아예 그쪽으로는. 그래서 피해만 입었다고. 그래서 졸지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가 됐습니다. 조선일보도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사실은 여러 그 K스포츠 미르재단에 돈 놀린 재벌들이 이제 10군데가 넘습니다. 근데 그중에 유독 삼성만이 자신들의 그 경영권 승계와 같은 큰 어떤 과제를 갖다가 편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권력에 접근했고 어찌 보면은 다른 어느 재벌도 발견하지 못한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삼성이 유일하게 발견했고 유일하게 접근했어요. 그래서 독점하려고 한 사실 거죠. 당시에 SK라거나 하나라거나 여러 가지 롯데라거나 기업 현안들이 있는 재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발견하지 못한 그 최순실이라는 대통령의 특수관계인을 갖다가 발견했고 최순실의 아킬레스건이 정유라한테 있고 정유라의 가장 큰 문제는 말이라는 것까지 다 알아내가지고 집요한 어떤 승마협회 마사회 다 도운다고 다 해가지고 이제 그 뇌물을 갖다가 주고 사실 이를 성사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딴 재벌들은 그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삼성만 피해 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마협회 마사회까지 다 이렇게 동원하는 거는 그럼 뭡니까 도대체. 예.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논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네. 그러면 국민연금 혼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삼성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괜히. 그 무용표 이사장은 혼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자기 전에 인정하고. 시킨 사람이 없어요. 네. 혼자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혼자 해가지고. 이게 대법이라는 것이 그 사실관계를 따지진 않지만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심리와 그다음에 이제 법리 적용에 대한 심리는 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심각하게 이제 대법원에서 앞으로 다뤄줘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어떤 뇌물죄와 관련해 가지고 경영권 승계를 돕지 않았다라는 이 판단. 네. 경영권 승계는 삼성의 노력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진 그리고 저절로 문영표라는 사람이 네. 아무런 이 권력적인 어떤 외압 없이 그냥 알아서 그냥 판단해 가지고 도와줘서 따름인. 근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산 해외 도피 부분 네. 이 두 부분은 반드시 판결을 갖다 엎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첩도 예. 그냥 안정범 생각나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냥 안정범 일기장입니까? 아니 오늘 갑자기 경기권 승계가 생각났다. 이렇게 해서 적은 거예요. 안정범 수첩은 실록이라고 할 만큼 본인도 인정했거든요. 본인의 생각이 적은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한 말을 그대로 적었다. 그대로 적었다는 게 다 무시됐어요. 인정 안 됐습니다. 하나도.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뭐 증거에 눈을 감고 애초부터 이재용을 다 석방시켜야 되겠다. 그럼 집행 무죄로 석방하긴 힘드니까 부분 유죄로 해가지고 집행유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그 뇌물 가액도 한 50억 미만으로 이렇게 그렇죠. 낮춰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사실은 36억을 갖다가 뇌물을 줘도 일반 다른 사건에서는 그 다 실형을 갖다가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36억이나 되는데요. 백보 양보해서 보더라도. 근데 여하튼 이걸 갖다 특경가법에 적용 안 되도록 액수를 낮추고 그다음에 주요 여러 가지 혐의들을 빼고 특히나 그 형량이 높은 재산 해외 도피 부분은 완전히 무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짜 맞춘 전형적인 판결이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된 이후에 언론들의 보도도 한겨레 경향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방송 중에는 이제 MBC가 집중적으로 비판했고 제외하고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합니다. 그럼 그 정도는 다행이고 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그나마 언거주춤한 거고 조선일보는 뭐 피해자를 가해자로 그러니까 범죄자로 만들었다면서 뭐 난리 났고요. 우리나라 그 언론사의 광고주 중에 최대 광고주가 삼성인 거는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작년에 이재용 씨가 이렇게 갇히고 재판을 이제 받게 되면서 작년부터 2017년부터 삼성이 언론사에다 제공하는 광고 4분의 1로 줄었어요. 언론사로서는 길들이게 들어가고. 예, 언론사는 굉장한 그 타격이죠, 사실은. 예. 4분의 1로 줄었다가 이제 다시 늘어나겠군요.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있을 수 있죠. 예. 좋겠어요. 부자 돼가지고. 삼성 광고 많이 받아가지고. 아마 이제부터는 또 대법원 공약을 위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갖다가 확정되기 때문에 공약을 위한 어떤 그런 준비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면 대법원 이제 임기들이 이제 다 돼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대법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대법관 구성이 엄청나게 또 그 장충기 문자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법관 후보 당사자가 장충기 사장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잘 봐달라고 한 문자가 있었거든요. 예. 대법관 후보들도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삼성에 손을 탔나 안 탔나. 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예. 그거 노력하겠죠, 이제. 예. 그리고 100%죠. 예. 그리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민심도 달라지고 또 정권의 어떤 그런 그 정치적 기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시간 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예요. 빨리 재판을 안 받으려고 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관들의 누가 임명이 되는지 굉장히 촉각을 세우겠죠.
1심 5년 나온 거부터 그때부터 이거 손을 탔다 그런 얘기가 많았었죠. 예. 이거 5년이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집행유예 하기 위해서 저도 뭐 그 지적을 예. 했죠. 이거는 이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한 어떤 부분이다. 예. 딱 그대로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임명될 때도 신경 많이 써야 된다. 대법관들은 잘 판결해 줄 것이란 막연한 기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삼성은 막연한 기대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주 그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 대법관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형사 13부를 신설해가지고 거기다가 배당을 했어요. 뜬금없게도. 예. 그래서 아예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재판을 맡은 정영식 판사가 한명숙 재판을 1심을 뒤집은 사람 아닙니까? 증거도 없이 뒤집어가지고 결국은 그 감옥으로 2년 보낸 그 당사자인데 이 판사를 13부에 딱 꽂아서 애초부터 이 형사 13부가 삼성 이재용 회장을 위해서 신설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혹이고요. 실제로 그 아주 옛날에는 예. 뭐 쪽지로다가 심지어는 뭐 중앙정보부에서도 뭐 쪽지로다가 판사에게 형을 몇 년 때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를 갖다가 한 바도 있지만은 이제는 그런 방법보다는 미리 이제 그 어느 재판부에다 이 사건을 배당시키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나 없나 뭐 커넥션이 있나 없냐. 그걸 갖다 과거에는 수석 부장 판사가 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그 신영철 수석 부장 판사 시절에 큰 난리가 났었죠. 그런 이제 사건 배당을 갖다가 이렇게 그 당시 촛불 집회, 강우병 촛불 집회 등과 관련된 사건은 다 그런 식으로 엄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큰 그런 이제 강경 보수 판사들에게 배당을 했던 일 때문에 그래서 들켜서 난리가 났었죠. 지금은 그걸 못하도록 이렇게 완전히 그 시스템에 의해서 배당하도록 했지만은 사실 이 항소심 재판부 신설이라거나 또 그런 이 정영식 판사의 어떤 그 캐릭터라거나 이런 걸 볼 때는 상당히 이제 고의적인 어떤 전자 배정 못하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 신설해서 거기다 딱 꽂은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혹을 가질만 한 결과이기 때문에 정영식 판사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판결을 내린. 제가 볼 때는 뭐 일종의 확신범 같은 사람이죠. 확신범. 예. 재벌 건드리면 안 된다. 재벌이 없으면 대한민국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정말 묵과하기 힘든 그런 옛날식 때렸으면 코피가 나야 된다. 피도 안 나는데 왜 폭력이냐 뭐 이런 거죠. 때렸으면 코피가 나야 폭력이다. 뭐. 본인은 근데 조선일보 인터뷰에 따르면은 이제 판사에 대한 비판 같은 경우에도 뭐 시간이 지나면 알아줄 것이다. 시대가 평가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예. 시간이 지나면 알아줄 것이다.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뭐 이런 거. 사회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자신을 비난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대목. 코멘트에 대해서 사회가 성숙해지지 않아서 그렇단 말, 사회가 성숙하는 과정이란 말은 사회가 아직 덜 성숙해서 판사들을 이렇게 비난하는데 사회가 성숙하면 자신을 알아줄 것이다. 이런 취지죠. 그 성숙한 사회의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죠. 예. 저는 사회가 성숙해 가는데 저항하는 세력들이다.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 본인은 확신범처럼 얘기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그 사법이라는 그런 정말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상식을 세우는 데 쓰여져야 될 그 무기를 갖다가 법적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는 거죠. 잘못 오용하는 것이고 정말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청와대 청원 하신 분들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결국에 바로잡는 거는 사법 절차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대로 된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우리가 떠들어야 됩니다. 사실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혹시 대법관이 교체되면 그 대법관이 삼성과 무슨 관련이 없는지 샅샅이 검증해야 되고 시민들 감시의 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상고심에 가서도 그냥 형이 확정돼 버리면 이건 정말 정신적 상처거든요. 사람들한테. 야, 이렇게까지 해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구나.
그리고 실제 삼성이 이 일로 인해서 입은 이미지의 타격은 뭐 부회장, 오너가 나와서 그 당사자에 좋겠지만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입은, 그룹이 입은 타격은 훨씬 크다고 봅니다, 저는. 결국에 이재용의 타격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받은 타격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미국 같으면은 이 사람 다시 복귀도 못 합니다. 이런 판결이 못하죠. 나올 수도 없지만은 이건 뭐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 같으면 이게 수십 년의 40년, 50년의 형량이 나와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기업 그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데 우리는 유독 그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게 이제 화이트 칼라도 정확하게 맞지 않고 사실은 재벌이죠, 재벌.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다뤄가겠고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국민 인식. 네, 엄청난 논란이 일었죠. 네, 사실은 언론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던 언론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긍저지와 그리고 네. 일부 언론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설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언론이 네. 긍정적으로 여론을 유도하긴 했는데 네. 대다수 언론이 네. 그래서 저는 긍정 여론이 꽤 높게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결과. 역시 공감도를 물었습니다. 공감하느냐. 공감하느냐. 이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물어봤는데 네. 공감하지 않는다가 58.9%가 나왔고요. 그렇게 했는데 공감한다가 35.7%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강한 부정적인 태도가 43.3%가 대다수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언론이 노력했는데 잘 안 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검찰이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신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다스의 140억 원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일부 등이 삼성전자 서울 사옥을 비롯해서 이학수 전 부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번 수사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한 발 더 다가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다스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삼성이 소송비를 낸 데에는 당시 현직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당연하죠. 삼성이 왜 일개 사기업 소송비를 자기들이 대줍니까? 예. 당시 이건희 전 회장이 사면됐어요. 예. 네, 2009년에 원포인트로 딱 됐었습니다. 이 직후에 사면이 됐고, 이 뉴스는 아주 특별한 뉴스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특별한 뉴스라고 보는데, 우선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풀려났지 않습니까? 예. 정형식 판사가 피해자라며 풀어줬죠. 네, 그 논리를 모두 받아준 겁니다. 네. 정형식 판사님, 이 이름도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압수수색은 삼성은 예전부터 정권과 뒷거래를 해왔다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네, 예. 관리의 삼성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아주 적나라한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관리의 삼성을 뛰어넘어서 정유라 말지원과 같은 성격의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검찰이 아주 열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소송비까지 내줬다라는 예. 건데요. 정유라 말지원 이꼬르 다스 소송비 대주기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 대가로 삼성이 받은 게 뭐냐? 이것도 이제 앞으로 당장 뭐 눈에 띄는 건 그 당시 전후로 해가지고 이건희 전 회장이 특별 사면 됐는데 그것만 했겠느냐? 앞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요건 이제 다른 언론이 주목을 안 하는 포인트인데 이학수 전 부회장 소위 이제 삼성의 오비죠. 예. 네, 2인자라고 당시에 불렸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고 미전실 팀 전체가 사실은 망가졌잖아요. 예, 없애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요. 뭐 구속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미전실의 주요 핵심 간부들이. 그러면 그런 이후에 삼성의 오비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틀림없이 미전실 역할을 했던 그 이전에 팀의 수장이 이학수 전 부회장이었죠. 네, 구조본이었죠. 미전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비들이 이게 이제 지금 사건과는 좀 결이 다른 층에서 그러니까 부회장 구속 이후에 삼성 오비들이 음으로 양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대단한 고구마 줄기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바이고. 이거 굉장히 주시한 뉴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도 역시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맞사위 이상주 씨 수원지검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재임 시절에 삼성 해외 법무부인 상무였죠. 삼성전자였던가요?
나중에 전무가 됐고 퇴임 직전에는 삼성전자의 최연소 팀장이 됐어요. 팀장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삼성 가끔 이렇게 명칭을 예, 그렇죠.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경우가 예, 있습니다. 장충기 사장도 실제로는 차장이었습니다. 네. 이전실 차장이요. 이전실 차장이라고 하면 한 30대, 40대 같잖아요. 예. 실제로는 사장이었고 이 팀장도 해외 법무를 총괄하는 자리였어요. 최연소였고 대부분 뭐 40대 후반 50대였는데 이때 40대 초반이었던가요. 예. 됐고 이분이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네.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이분이 싱가포르 출장 갔을 때 거기 스위스계 은행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예. 저는 수사권이 없어서 한계가 있었거든요. 검찰은 이번에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길 아주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있습니까? 네, 현재 피의자로 예, 미국에 가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비자금 있는지 파악하느라고 미국 국세 쪽에 뇌물 줬다고 하는 그 전 국세청장. 이분이 이 다스 소송 및 삼성 대납에 역할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도 앞으로 나올 뉴스, 인 것 같고. 어쨌든 검찰이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다는 건 정형식 판사님의 판결에 무지하게 열이 받았다. 예. 는 거를 방증하는 겁니다. 대단히 특별한 뉴스다. 네. 여기까지 나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자, 해설이 길었습니다. 매우 주목하는 이학수 전 부회장 자택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거대한 고구마 줄기가 다시 캐지기 시작했다. 예. 네, 이학수 전 부회장 현재는 해외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알고 미리 간 거예요. 예. 정보의 삼성은 이때 등장해야 되는 문구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와 같은 수사를 뒷받침하는 다스 내부 문건도 있다라고 합니다. 소송 수임료에 대해서 의아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그 문건을 보면요. 미국계 대형 로펌과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소송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다스 직원이 김백준 비서관도 로펌 쪽에다가 왜 수임료 청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인 미국 대형 로펌 대표는 다스가 수임료 부담하기 어려우면 안 받아도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요. 검찰은 이 대형 로펌의 당시 변론이 무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삼성에서 뒷돈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 미쳤습니까? 미국의 대형 로펌이 다스라는 회사의 수임료를 무료로 받지 않고 다스가 뭐 억지로 주면은 뭐 거절하지 않겠지만 그냥 수임료 안 받을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는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종교단체입니까? 다스가 어려우면 우리 수임료 안 받을게.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는 김백준 비서관도 몰랐다는 거예요. 네, 이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삼성으로부터 받는 돈은 모르게 한 겁니다. 네. 예, 로펌 선임에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 개입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또 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문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김백준 비서관도 특활비 얘기할 때도 나오죠. 김백준 비서관은 그냥 배달만 했다. 예. 그 결정은 대통령이 알지. 그러니까 김백준 비서관이 이제 모든 걸 다 하는 돈과 관련해서는 비서 핵심 집사라고들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뒷돈 챙길 때는 몰랐던 거예요. 예. 포인트입니다. 너무 웃기는 대사예요. 대형 미국 로펌의 대표가 억지로 뭐 준다면야 받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면 무상으로 해줄게. 너무 웃겨요 이 대사가. 자, 참 다음 뉴스는요. 네,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습니다. 삼성 임원 명의로 차명 계좌를 개설했다라는 혐의인데요. 경찰은 이 회장의 차명 계좌 총 260개, 그러니까 4천억 원을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 삼성 특검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계좌인데요. 2008년에 이건희 회장은 차명 계좌를 모두 1,100개, 그러니까 4조 5천억 원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뉴스는 잠시 후에 박용진 의원과 좀 더 자세히 짚어볼 텐데, 예, 삼성 비리 의혹 관련 뉴스는 설마 혹은 뭐 불법
인데 이런 걸 잊어야 됩니다. 예. 이런 걸 완전히 잊어야 되고 이 뉴스에서 웃긴 거는 수천억 원이 드러나게 만든 사건이 자기 집 인테리어 하다가 네, 그렇죠. 그거 아끼려고 그거 자기 집 내면 되잖아요. 예. 그거를 또 비자금에서 땡겨 쓰다가 여기 또 줄줄이 4천억 원이 나온 겁니다. 네, 예. 계좌가 압수수색돼서요. 계속해서 나온 겁니다. 예. 그냥 자기들 돈으로 하는 게 없으니까 다 비자금으로 하니까요. 안 들킬 줄 알았겠죠. 근데 자기 집 인테리어 자기 돈으로 했으면 되는데 그거 여기 끌어다 쓰다가 들킨 거예요. 웃긴 거죠. 참. 자, 다음 뉴스 또 뭡니까? 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공소장 내용이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을 보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A4 5장 분량입니다. 여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13번이나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자기 돈처럼 요구했다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당시 김성호 전 원장이 네, 국정원장요. 예. 진술하기로는 검찰에 당시 삼성에서 금품 받았다면서 이제 청문회도 안 열렸어요, 당시에. 그랬는데 이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줘서 참 고맙고 그리고 국정원장직 하면서 대통령이 예산 편성 같은 거 편의를 봐주고 해서 이전 대통령의 요구대로 2억 원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공소장에 그렇게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내버린 거죠. 내버리 이렇게 되면. 자, 특활비 이것도 끝이 4억 원이 아니라고 당연히 앞으로 더 나오겠죠. 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요. 특수활동비 사용했다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예, 그건 이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박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의 전략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수사나 또는 재판을 통해서 거의 유죄가 확실해진 것들 그런 쪽만 따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싸우기가 쉬우니까. 근데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이 정형식 판사에 의해 석방된 겁니다. 빡 스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학수 전 부회장이죠. 예, 실질적인 2인자였고 이전실 이전 구조본의 왕자였고 그때부터 그랬다고. 예, 무슨 피해자냐고 지금 확전인 겁니다. 예,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가면 묻힐 뻔한 많은 사건들이 다시 드러나게 되거든요. 삼성의 과거. 아, 이거 흥미진진합니다. 자, 이것이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 나비 효과 중에 추명호 영장 기각했다가 오히려 국정원 숨겨놨던 사건들을 둘줄이 나왔잖아요. 예. 네, 국정원 가짜 TF 사무실 드러났었습니다. 예. 나비 효과가 분명히 크게 있을 것이다. 예, 당시 그 사실이 억울했던 밑에 직원이 진술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경솔했네요. 정영식 판사가 큰 일을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잠시 후에 며칠 후에 큰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삼성 차명 계좌가 또 발견됐습니다. 네, 4천억 규모라고 합니다. 예. 이 차명 계좌 관련해 가지고 줄기차게 이 사안을 짚어오시고 아마도 이 4천억 규모 자금을 발견하는데도 그 공에 상당 지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을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총선 한참 남았잖아요. 예, 차명 전문이 되셨어요? 예.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뭐랄까요? 그 국회의원도 한 방이에요. 왜요? 잊혀지고 있다가 또는 뭐 욕먹다가 이런 거 한번 빵 하면은 박용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잊혀지고 있었나요? 예. 잊혀지는 것보다 더 나쁜 욕을 먹고 있었죠. 요거 한번 짚어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기사들 막 복잡하게 나오는데 내용을 자세히 할 테니까, 윤곽을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쭉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5월에부터요. 이건희 회장과 그 일가가 한남동에 일대 몰려 살아요.
그런데 예, 이제 그 집들에 대한 인테리어 가족들이 몰려 사는 것까지 뭐라고 할 건 없죠. 그건 아니죠. 몰려 산다. 몰려 예. 살고 그거를 같이 산다. 예. 삼성물산이 그거를 관리를 쭉 해주고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들 그럴 수 있지 생각하는데 아니 왜 회사가 회장님 집을 관리해 줍니까? 그건 말이 그렇죠. 안 되는 건데 사실 말이 안 어쨌든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테리어 그 정도는 넘어가 주잖아요, 우리가 또. 예, 네. 인테리어 업체들에게 돈을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을 세금 납부를 이제 회피한 네. 조세포탈 혐의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작은 액수에서 시작했어요. 아니, 그럼요. 그래서 자기 집 인테리어 하다가 근데 그 인테리어 금액이 어디서 나왔냐? 이제 이걸 하다 보니 삼성물산 그 한남동 자택 회장님과 그 일가 몰려 사는 데를 관리해 주던 삼성물산 그 출장소를 일단 덮치고 그 다음에는 본사를 덮치고 그 다음에는 국세청을 덮치는 과정에서 일이 하나하나 확인이 됐는데 우리가 이걸 기억하죠. 2008년에 이건희 차명 계좌가 있었다. 그때는 1199개의 계좌를 486명의 명의로 이렇게 분산해서 4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것도 지금 세금 제대로 안 냈다고 계속 따지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멱살 잡고 계속 했었던 건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4천억 원 규모의 그 돈이 260여 개의 계좌에 72명의 명의로 분산해서 관리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따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뭐 통장에 우리 같은 사람도 한 40만 원 정도 있던 거 잊어버렸다. 이럴 수는 있어요. 40만 원 그 통장에 있었는데 내가 깜빡했는데 다른 계좌였어. 진짜?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몇 년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손 떨리는데. 4천억을 잊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돈도 커요. 근데 이거를 그때도 숨겨두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특검사 될 때도 숨겨두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차명 다 털고 우리가 이제 새로 태어나가지고, 삼성이 뭐 차명으로 있던 거 다, 사유 환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난리 했죠. 물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네. 근데 따로 숨겨둔 게 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도둑이에요, 도둑.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게 있는데요. 원래 이 김용철 이제 변호사가 이분은 원래 삼성그룹의 그 재무팀장 그리고 법률팀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사정을 잘 알죠. 10조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한 거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자기가 하던 일이니까. 자기가 했던 일이고 그 규모나 이런 것들 그 관련된 사람 이름이랑 정황 증거를 다 제출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게 삼성특검인데 이 삼성특검이 그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완전 무시한 채로 그렇죠. 삼성의 주장만 일반적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돌아가신 이병철 선대 회장이 물려준 돈이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인정해서 오히려 이건희 회장에게 재산을 안겨준. 부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 돈을 이른바 갈취해서 조성한 배임 횡령죄라고 하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 죄는 회피하고요. 그냥 뭐 세금 좀 납부하지 않은 이런 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경찰 수사도 세금도 다 안 냈죠. 알고 봤더니. 네. 이번에 경찰의 그 수사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는 조사를 못했어요. 수사를 안 했어요.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이제 수사가 안 되고 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 점. 그리고 아주 뭐 조금 자기 집에다가 인테리어 좀 한 걸 가지고 횡령죄로 이렇게 걸었는데 그것도 누굴 걸었냐.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확인이 잘 되지 않는 이건희 회장에게. 왜요? 가끔 뉴스에 보면은 그 회장님 휠체어 앉아 있고 보고서를 이렇게 보고하는 듯한 장면이 화면에 나와서. 뭐 이승엽이 홈런을 치니까 뭐 깜짝 눈을 떴다 이런 얘기도 그 기사가 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 몰라요? 아니 근데 저는 경찰이 좀 거기 가서 보고서를 왜 드립니나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고 반대편 또 빌딩에서 찍죠 그거를. 너무 자세하게 나가지 마시고요. 이 경찰이 이게 답답한 건 뭐냐면 이 주요 사건의 주요 피해자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확인을 안 하고 의사에게만 묻고 들어가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경찰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의 상태가. 그러니까 그 방에 못 들어가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 하나를 안 했고요. 또 그 이건희 회장의 그 자녀들도 이재용
뿐만 아니라 그 여동생들도 하나도 수사를 안 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쪽 집들이 대부분 회장님 댁이고요. 그 저 밑에 그 아들 딸들은 한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3억 합니다.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기억하셔요? 그 저 버스 기사 2,400원 횡령한 죄로 해고된 게 정당하다고 했던 게 대한민국입니다. 예?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거든요. 거기에 뭐 3억밖에 안 되는데 뭐. 아니 그런데 3억이나 되는 그 돈이 횡령된 걸 확인을 했으면 관련해서 확인을 해야죠. 그 집주인들에 대해서. 5천만 원 이상 횡령이면 구속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충 그런 것 같던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수사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왜 그리고 해필 평창 개막 전날 이런 거를 기자들한테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라고 그러는 거죠. 예. 진짜 그런 건가요? 진짜 너무 답답해요. 여기는 그게 10조, 이게 4천억을 더하더라도 네. 이때까지 드러난 삼성의 비자금은 그러면 5조밖에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절반 어디 가 있네요, 여전히. 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그 확인이 됐던 게 있습니다. 그 뭐 에버랜드 어디 창고에 가 있다고 하는 그림들요. 행복한 눈물 기억하시죠? 네. 뭐 무슨 젠스타인인가? 몇백억짜리. 예. 네. 그 그림들이 어디서 돈이 나서 그 그림들 샀는지도 안 따졌죠. 그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건 그림이든 주식이든 그것의 그 재산 형성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범죄 수사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건희나 이재용이나 이분들의 재산 형성 과정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기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유리할 같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돈을 가지고 있는지는. 왜냐하면 뻔합니다. 이분들이 회장 부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월급을 받죠. 월급 수입입니다. 이들이 그 계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계좌에 있는 돈에 이자 소득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원래는 그래야 하죠. 그렇죠. 이 세 가지는 그 국세청도 알 수 있고 금감원도 알 수 있고 대한민국 기자들도 얼마든지 확인을 취재하면 다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돈이 형성됐다. 그 다른 돈으로 이른바 성매매 의혹도 있고 그 다른 돈으로 자기 집도 고치고 그 다른 돈으로 또 주식을 사서 또 회사를 관리한다. 자기들 통장에서는 안 써요, 이분들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왜 수사를 안 하냐고요. 예, 자. 제 얘기는. 예, 이거는 뭐 삼성 관련해서 비자금 뉴스는 워낙 많고 사람들이 이제 헷갈릴 거예요. 예. 저도 좀 헷갈리면서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면. 그리고 단위가 나왔다면 몇 천억 단위니까. 네. 뭐 10억 이선 돈도 아닌 것처럼. 사실 이거 그냥 이 요건 하나. 4천억. 네. 요거 하나라도 다 털어버릴 수 있거든요, 삼성. 다 잡아갈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거는 4천억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비자금이었다는 건 세금도 안 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이를 뿌듯하고 갈아야 될 게 뭐냐면 삼성이 이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4천만 원 횡령이어도 구속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4천만 원이 아니라 4천억이잖아요. 미국의 경우는 못 나와요. 평생 못 나와요. 평생 이거. 못 나와야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지금. 뉴스 하나 쓱 지나가 말아요. 이 4천억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삼성 쪽에서 이것도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으신 분의 돈을 재산을 물려받은 거다. 이병철 회장의 그 차명 재산을 물려받은 거다라고 하고 그러냐 하고 이번에 그냥 끝나고 검찰에 기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병석에 있는 이건희 회장 이걸 다 덤탱이 쓰는 걸로 해서 네. 그래서 이 양반은 시한부 기소 중지로 그냥 간 거예요. 오히려 그 돈 관리하던 임원만 지금 흐지부지 의원들이 자기 돈도 아닌데요, 뭐 관리만 하고 운전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네, 그렇습니다. 또 이재용 회장 부회장도 빠져나갈 것이 다 빠져나가는데 아빠한테 다 떠넘기고. 그런 구조로 지금 간 거죠. 일을 다 떠넘겨서요. 아빠한테 다 떠넘기고 물어보려는데 물어볼 수가 없다. 어떻게 된 건지 하고 끝나겠죠. 이게 지금 삼성이 왜 2014년에 이거를 2011년에 자진 납세를 하고 2014년에 그 이건희 명의로 명의 변경을 했을까? 경찰은 이것도 또 실명 전환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실명 전환이라고 하는 표현은 금융실명법에 나오는 표현이고 그러면 저희가 4조 5천 원에 대해서 일단 문제 제기를 했었던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차등과세 납부 그거 안 한 거거든요. 네. 이번에도 안 한 거예요. 실명 전환을 한 게 아니라 명의 변경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제 발표를 했으니까요. 관련 자료 다시 다 제출 받아서 확인 다 하겠습니다. 네, 세금도 다 내야 되고. 네, 세금 부분부터요. 저는 이제
김용철 변호사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네. 10조 얘기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사실 제출했던 자료나 검찰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다시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삼성 특검은. 예. 그게 저하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TF하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발표를 했고 이거는 두 가지로 수사를 해야 된다. 하나는 2008년 특검 수사에 대해서 전면 재수사. 네. 두 번째는 조준웅 특검에 대한 수사. 맞아요. 이번에 이제 다스 특검과 관련해서 BBK 특검과 관련해서 다시 수사하듯이 그 네.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듯이 이게 4천억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나서도 또 몇 조가 있을 것이다. 완벽한 부실 수사였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6일 날 제가 대정부 질문을 했고요. 이낙연 총리에게 이걸 물었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도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거는 수사를 하지 않을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갔다. 좋아요. 예,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찰은 부실 수사 제가 지적을 몇 가지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딱 잡아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면적인 수사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비자금 멱살잡이 박용진 의원이었고요. 또 나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검찰이 8일 저녁에 그 삼성전자 수원 영통 본사 그리고 서울 우면동의 삼성 R&D 캠퍼스, 서초동의 삼성전자 사옥 그리고 과거 삼성의 2인자로 불렸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 범죄 수사 1부가 압수수색을 나섰는데요. 이 첨단 범죄 수사 1부는 다스가 그 BBK에 140억 원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돌려받는 과정에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를 수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첨수부 그럼 동부지검이네요? 아니요, 중앙지검. 중앙지검. 네, 중앙지검입니다. 중앙지검 3차장. 네, 그렇죠. 한동훈 차장, 제3차장 한동훈 차장 밑에 있는 첨수부. 네, 첨수부 1부가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지금 다스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그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이곳이 왜 삼성전자를 압수수색을 했냐면 이게 그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9년에 그 BBK에 투자했던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었잖아요. 그때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삼성전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김경준 씨하고 돈을 돌려줘라. 네. 라고 김경준 씨에게 소송을 걸어요. 다스가 소송을 걸죠. 다스가 소송을 거는데 그 소송 대리인이 김백준 씨거든요. 네. 그때 이제 청와대 총무기획관이었고 그 LA 총영사도 개입한 정황이 LA 있었고요. 총영사 김재수 총영사. 네. 그런데 그 미국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한 그 변호사 비용을 삼성에서 대줬다? 그렇죠. 이 소송에 쓴 비용이 한 40억 정도 된다고 해요. 40억 정도 되는데 검찰 조사 결과 다스에서 이 돈이 나간 정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대체 어디서 났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쪽에서 대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 다스가 건이 커지네. 이것 때문에 검찰이 이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나? 제가 취재도 하니까 딱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다스에 대해서는 김백준 씨도 얘기를 안 했다. 네. 근데 김백준 씨 측근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MB는 끝났다. MB만 끝난 게 아니라 MB 주위 모두가 다 끝났다. 너무 많은 자료를 갖고 있더라. 검찰이.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삼성 관련된 내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문 용어로요. 빗나가도 중사이란 얘기예요. 정영식 부장판사가 풀어줬잖아요. 이재용. 네. 그래? 풀어줬어? 한번 해볼까?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진짜 마냥 내줬으면 꼼짝없는 뇌물이거든요. 네. 이게 뇌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정영식 판사가 뇌물 한 잔 드시죠. 이 커피입니다. 네. 커피라고 불러주세요. 정영식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을 한 다음에 그냥 그렇게 된 건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이게 검찰이 그 시간상으로는 거의 역습을 친 셈이죠. 예. 네. 왜냐하면 이게 특검에서 공소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특검의 검사팀 그 수사팀장이 누구였었어요? 수사팀장 윤석열 팀장이었죠. 지금 3차장 한동훈 차장은 윤석열 중앙지검장 밑에 1차장, 2차장, 3차장. 그렇잖아요. 네. 한동훈 알파고. 뭐 알파고요? 별명이 알파고예요. 별명이. 예. 대한민국 경제
기업 수사는 모두다. 네. 초임검사 때 SK를 잡은 인물. 그렇죠. 이제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는. 네. 네. 어쨌든 아마 김백준 비서관이 뭐 입을 안 연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때 검찰 쪽에 취재를 해보시니까. 근데 이거를 포착을 하게 된 게 이 김백준 기획관이 그 애초에 삼성전자의 소개로 그 미국 굴지의 로펌을 접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미국 굴지의 로펌이 이 다스의 소송을 맡았던 겁니다. 야, 그러면 이게 그림이 묘하게 40억 정도가 들었대요. 네, 그 변호사 비용이 40억 정도가 들었는데, 이것만 놓고 봐도, 네, 딱 이것만 놓고 봐도 삼성 쪽에서 이른바 이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골치 아픈 일을 해소해 주는데 앞장섰다라는 거죠. 뭐가 굴지의 있을까요? 로펌을 소개를 해주고 예. 또 변호사 비용을 댔다면 이제 그랬다는 건데, 과연 뭐 이것만 있었겠냐? 그 관리의 삼성이라는 그 명성에 맞는 행위를 한 건데, 과연 이것만 있었겠느냐? 라는 또 의문점이 그러니까 남는 이게 것입니다. 그 오드리 콜린스 판사가 이걸 그냥 덮고 갔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미국 정부나 법원에 스위스은행 140억을 동결을 명령을 내렸다가 어떻게 네. 이제 슬그머니 그게 풀렸다고요? 그 풀린 게 지금 불가사의한 건데 미 행정부에 혹은 미 사법부에 로비가 들어가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라고는 일반적인 추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추정. 그렇죠. 원래 이 140억 원을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라고 그걸 묶어놨던 거 아닙니까? 옵션 벤처스에는 돌려주고 네. 왜냐하면 투자금이기 때문에. 네네. 아니 그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옵션 벤처스에는 돌려주고 네. 다스에는 돌려줄 이유가 없는데 그건 투자자다. 투자는 리스크와 베너핏을 같이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네, 감당을 해야 되니까.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럼 네. 그냥 이거 날렸으니 니는 돈 돌려서 안 되고 옵셔널 벤처스 즉 옛날 BBK는 사기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돈을 돌려줘라. 네. 근데 엄한데다가 돈을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랬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압수수색이 관심 가는 이유는 예. 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그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이 뇌물을 줬다는 건데 이게 단순 뇌물공여인지 아니면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인지가 분명치는 않대요. 아직 그거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게 만약에 단순 뇌물공여라고 적시를 했으면은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바로 뇌물을 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예.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라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이제 뇌물을 지급을 했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스를 위해서 돈을 준 거니까. 네. 근데 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누구로 받느냐 이게 단순이냐 아니면 제3자냐가 이 다스 실소유주를 누구로 받느냐가 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가 독동 땅의 실소유주가 네. MB다라고 어제 그제 나온 얘기가 이걸 터뜨리기 위해서 그 일맥 1년 선상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도곡동 땅이 이제 MB 것이라고 하면은 이번 다스도 압수수색도 직접 단순 뇌물공여로 적시가 됐겠죠. 그렇죠. 네. 아, 끔찍하네요. 왜냐하면 김백준 씨가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다 끝났다. 네. 너무나 증거들이 많아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 부인할 수가 없다. 이것도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그 일이 점점 커지면서 네. 누군가 그렇게 있죠. 물어봤겠죠. 다스에 대해서 입을 왜 안 여시나요? 다스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던가요? 그럼 김백준 씨가 끝났어. 끝났다고 대답을 했대요. 예. 아니요. 아니요. 그 가족에게. 아, 가족으로 가족에게. 토론하는 네네. 얘기가 끝났다는 뉘앙스로 MB만 끝난 게 아니라 MB 주위 사람들 다 끝났다. 이게 너무 지금 혐의가 너무 많아서 예. 네, 뭐 국정원 특활비가 그러니까요. 한 갈래로 있고 또 다스 실소유주 문제 뭐 거기에 또 파생돼 가지고 뭐 그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죠. 이른바 요즘 MB 문은 파파범 아니에요. 파파범. 파파범